대륙으로부터 온 검은 그림자가 짙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2019년 늦가을 한 무속인이 서울 남산 기슭에서 기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저 무속인의 흔한 경고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통계의 이상한 증가,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불안감. 요즘 밤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기우였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던 걸까요? 그 무속인의 이름은 화선. 평생을 무속의 길을 걸으며 단 한 번도 거짓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땅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있다. 어둠을 먹고 자라는 것들. 이것들은 법의 틈새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커진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예언의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어두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화선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요? 화선이 예언을 남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합니다. 2012년 4월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된 광경은 경찰조차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성의 시신이 356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검은 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자른 살점들, 날이 무뎌지면 숫돌로 갈아가며 반복한 흔적들. 그 정교함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발적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함께 불상의 용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단순한 증거 인멸 이상의 무언가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은 법정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화선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이미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숫자로 온다. 셀 수 없이 많은 조각들. 그것은 시작의 신호다. 356이라는 숫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더 섬뜩한 것은 이 사건이 단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14년, 불과 2년 뒤 같은 도시 수원의 팔달산 등산로에서 또다시 토막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비닐봉투에 담긴 채, 이번에도 정교하게 분리된 채. 두 사건의 범행 장소는 직선거리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경찰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선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냄새가 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뿌리가 같은 것들이다. 화선이 두 번째로 경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금지된 것들이 거래된다. 그것은 어둠의 그물망처럼 퍼져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세관은 기이한 물건들을 연속적으로 적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산된 태아나 태반을 말려 가루로 만든 캡슐, 일명 인육 캡슐이라 불리는 이것들이 밀반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1년 12,524정, 2012년 26,663정, 2013년 27,852정. 적발된 양만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적발되지 않고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적발된 양의 최소 2배에서 5배는 더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히 밀반입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한약재 시장에서는
이 캡슐 100개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사고 누군가는 이것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람. 그 캡슐 속 가루는 확실히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량의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검출되었습니다. 화선은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금지된 것을 먹으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경계를 넘는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이 유통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 일상적인 한약재 시장, 인터넷 커뮤니티, 지인 소개, 이 모든 경로를 통해 금지된 것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화선이 세 번째로 경고한 것은 계획된 어둠이었습니다. 충동이 아니다. 계산이다. 누군가는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범죄 전문가들이 밝힌 청부 범죄의 실태는 소름 끼쳤습니다. 조직 폭력배나 불법 심부름 센터를 통해 의뢰가 접수됩니다. 타깃의 동선을 한 달 이상 파악합니다. 기상 시간, 출퇴근 경로, 식사 장소, CCTV 사각지대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됩니다. 그리고 실행됩니다. 흉기, 독극물 혹은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언론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의뢰가 성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크웹의 존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거래들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화선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어둠은 빛보다 깊은 곳에 산다. 한 탐정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유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한도 없고 빛도 없고 도망칠 이유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는 이런 실종 사건 중 일부는 단순한 실종이 아닐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계는 냉혹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실종 신고, 그중 상당수는 찾지만 일부는 영원히 미제로 남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모두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화선이 네 번째로 본 것은 무너지는 벽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들이 흔들린다. 믿었던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2012년 오원춘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위치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부싸움 같다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통화는 7분 36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비명이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때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견된 것은 이미 356조각으로 나뉜 시신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이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112에 전화한다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화선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진다. 믿었던 보호막에 구멍이 생긴다. 그때 사람들은 진짜 두려움을 알게 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반복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도 제때 출동하지 않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시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그리고 화선은 경고했습니다. 제도가 무너지면 질서가 흔들린다. 질서가 흔들리면 어둠이 들어온다. 화선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들이 생긴다. 그곳에서 법은 멈춘다. 수원 지동 일대, 한때는 번성했던 이 구도심 지역은
1990년대 후반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택지로 떠났고 남은 곳은 노후화되고 슬럼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두 차례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과 2014년, 불과 2년 사이에 같은 지역에서 범죄 전문가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슬럼화된 지역은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기 쉽고 그곳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CCTV가 적습니다. 거리의 조명이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습니다. 경찰의 순찰도 뜸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겹칠 때 그곳은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은신처가 됩니다. 화선은 말했습니다. 잊혀진 땅은 어둠의 둥지가 된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란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수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곳곳에 구도심이 있었고 재개발이 지연되며 방치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곳들은 하나같이 범죄율이 높았고 실종 사건이 많았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혼자 못 다닙니다. 골목이 너무 어둡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화선의 예언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5가지 징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356개의 조각, 보이지 않는 거래, 계획된 범죄, 무너지는 제도, 잊혀진 공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화선은 단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징조들을 읽어낸 것입니다. 사회의 균열, 제도의 허점, 사람들의 무관심,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져나온 것이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언은 경고다.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제도를 바로 세우고 소외된 곳을 돌본다면 이런 일들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찰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112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CCTV가 대폭 증설되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끔찍한 사건들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선은 경고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은 끈질기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스며든다. 최근 몇 년간 또 다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불법 거래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선은 이것도 보았을까요? 그녀는 2020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여전히 의미심장합니다.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진해진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보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막을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화선의 예언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죄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균열 속에서, 제도의 빈틈 속에서,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356개의 조각이 되기 전에 그 여성은 112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육 캡슐이 유통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고 운반했습니다. 정부 범죄가 실행되기 전에 한 달 동안 누군가를 미행했습니다. 슬럼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모든 징조에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화선은 예언가였지만 동시에 관찰자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능력으로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현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두운 골목이 있습니까?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까? 외로운 이웃이 있습니까?
이상한 거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징조일 수 있습니다. 2012년 그날 만약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즉시 출동했다면, 만약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교훈은 있습니다. 112는 단순한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누군가 그 번호를 누르는 순간 그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화선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줄을 잡는 것은 제도지만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12에 전화를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화선의 예언이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인육 캡슐 밀반입은 2015년 이후 크게 줄었습니다.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었고 처벌이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적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원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것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화선은 경고했습니다. 금지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더 깊이 숨을 뿐이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불법 약물, 위조 의약품,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절박함을 착취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것, 너무 좋은 효과를 약속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불법적인 경로를 거부하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어둠의 시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원 지동 일대는 지금 재개발 중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리에 조명이 밝아지고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찰 순찰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선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것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도시 재개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서로를 돌보는가, 공동체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진짜 안전을 만듭니다. 어둠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자랍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파트, 인사 한번 나누지 않는 골목, 문제가 생겨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립,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범죄가 숨을 공간을 만듭니다. 화선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5번째 징조 이후 6번째가 온다. 그것은 선택의 시간이다. 어둠을 키울 것인가, 빛을 지킬 것인가. 그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의 사건들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이 남긴 교훈 덕분에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경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제도적 빈틈이 메워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은 계속 나타납니다. 디지털 범죄, 신종 사기, 새로운 형태의 폭력, 어둠은 끈질깁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스며듭니다. 화선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살아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신호를 읽으라. 그리고 함께 행동하라.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관심 속에 어둠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 빛을 지키시겠습니까? 356개의 조각,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한 번의 전화, 그것은 살릴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나의 캡슐, 그것은 누군가의 절망을 착취한 결과였습니다. 하나의 슬럼,
그것은 우리가 외면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모여 큰 비극을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관심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선은 예언가였지만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예언이 빗나가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바뀐다면, 그래서 예언했던 미래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이상한 소문, 설명할 수 없는 실종, 주변의 변화, 공동체의 균열, 이 모든 것들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선이 특별했던 것은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주의 깊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깨우면 됩니다. 범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외면한 구석에, 우리가 놓친 신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 속에, 우리의 연대 속에,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화선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관심을 가질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2012년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화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운명이 아니다. 경고다.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뀝니다. 어둠이 내려오는 거리를 밝히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신고, 당신의 연대, 당신의 용기, 이것들이 모여서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화선은 떠났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그녀의 예언은 살아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신호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어둠이 내려오는 거리를 다시 밝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